네, 그럼 박규태 감독님부터 차례대로 인사 말씀과 간단한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645 연출을 맡은 박규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645에서 만철 역할을 맡은 곽동현이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영화 645에서 강대희 역을 맡은 은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 645에서 로또를 처음 주운 자 천우 역을 맡은 고명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영화 645에서 로또를 또 주운 자, 리용호 역할을 맡은 이희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645에서 연희 역을 맡은 박세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649에서 최승일 역할을 맡은 배우 이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645에서 철진 역을 맡은 김민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엑스포츠 뉴스 김유진이고요.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모두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독님께는 먼저 남북한을 배경으로 하고 또 군인들 사이에 벌어지는 에피소드로 이야기가 이렇게 벌어지는데요. 또 이걸 로또라는 소재랑 이렇게 재미있게 어우러지게 또 연출하기 위해서 또 신경 쓰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요. 배우분들은 곽동현 씨부터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작품에서 또 각자 어떤 캐릭터로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연기하셨는지 캐릭터 분석하신 것, 또 이제 촬영한 거 오늘 혹시 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보셨으면 어떻게 보셨는지, 또 촬영한 소감 같이 이렇게 좀 먼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645는 이제 남과 북의 20대 청년들의 이야기라서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요즘 그 영화를 보는 관객층이 젊은 분들을 이제 아무래도 저희 메인 타겟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신조 같은 것도 많이 좀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게 JS 이후에 이제 20년 만에 이렇게 집회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이고, 이제 장르는 물론 다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쨌든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는 어떤 그런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소재를 가지고 그냥 마냥 이렇게 물론 이제 재밌는 코미디지만 이제 뭐 또 웃고 즐기는 와중에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은 되게 먼 얘기고, 그러니까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영화는 로또 1등이 돼서 부자가 되고 싶은 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남과 북이 모두.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어차피 남이나 북이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고 앞으로도 이 땅에서 쭉 살아야 되고, 그러면 서로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이렇게 로또라는 소재를 통해서 또 코미디라는 장르를 빌어서 그렇게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네, 대답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영화 645에서 남측의 관측병이자 로또 회수 원정대에 우연히 합류하게 되는 김만철이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만철이라는 인물이 아직 어린 아이, 나이는 성인이 됐지만 아직까지 어린 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어리고 순진하고 아직까지 철이 없는 소년이 일생일대의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면서 우여곡절을 겪고 그 안에서 스스로 흔히 말해 멘탈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어쩌면 귀엽게, 어쩌면 좀 황당하게 보일 수 있도록 순진무구함을 좀 제 캐릭터의 키포인트로 잡기도 했던 것 같고, 저희 로또를 함께 회수하려고 고군분투하는 남측 형아들과 잘 어우러지기를 바라고 그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 645에서 강대희 역을 맡았는데요. 처음에 캐릭터를 보고 너무 좋았던 부분들은
저는 캐릭터를 볼 때 어떤 갈등이 많은 캐릭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갈등이 많이 느껴졌고 이 친구가 해병대를 전역하고 난 후에 육군 장교로 다시 재입대를 해요. 그래서 아 군인 정신이 투철한 친구고 어떤 되게 군대의 진심이구나.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떤 생각하지 못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 친구가 생각했던 어떤 이런 조금씩 이 원리 원칙형 어떤 군인 정신에서 어떻게 벗어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 진짜 내가 이 상황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해봤어요. 57억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좀 그 안에서 좀 그렇게 강대희의 변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요. 저희가 이제 촬영하는 내내 저희 7명 모두가 너무 즐겁게 촬영을 했어요. 촬영이 시작하고 촬영이 딱 컷을 해도 너무 다들 너무 즐겁게 또 우리가 또 촬영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한 몇 년 같이 촬영한 것처럼 너무 호흡도 너무 잘 맞았고 또 오늘 영화를 보고 나니까 그 모습들 디테일들이 제가 그때 보지 못했던 모습까지 다 보여서 너무 재미있게 즐겁고 유쾌하게 잘 봤습니다. 저는 이제 천우 역을 맡았고요. 로또를 처음 준 인물이자 어떤 이야기의 시작거리를 만들게 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순수함에 대해서 많이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어떤 사건을 대하는 본인의 마음가짐이나 이것을 이루고 염원하는 마음가짐이 순수하고 맑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좀 아쉽게도 영화 중간에 그걸 더 깊게 깨달아서 그때부터 살을 찌우기 시작해서 영화를 보시면 이제 제가 점점 살이 쪄가는 모습도 함께 보실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그 모습이 천우와 좀 잘 부합됐으면 좋겠다. 천우라는 인물이 밉지 않게 표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일념했습니다. 네. 네, 우선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리영호는 이제 북과 남 했을 북에 가본 적은 없고 앞으로 뭐 언제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로또 1등에 대한 금액을 받았을 때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남한과는 다른 절실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단순히 집과 차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뭐 할머니의 뭐 틀니 우리의 가족이 정말 필요한 생계로부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식당에서도 서로 트레이드가 돼서 그 밥을 먹을 때도 정말 이만한 진수성찬을 본 적 없는 그래서 어두일미가 뭔지 머리부터 먹는 모습을 직접 했고요. 흔히 저희가 북에 대한 이미지를 그렸을 때 남한에서의 어떠한 그 모습들이 어떨 거라고 상상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신기하고 하지만 정말 다른 나라에 와서 북보다는 좀 나은 이런 상황이나 환경들이 어떻게 이거를 느끼고 할까? 그 단순히 로또라는 걸로 시작을 하지만 좀 북에 관한 그 상상력을 가장 많이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영화는 저는 저희 배우들이 다 컴퓨터 그래픽이나 음악이 다 씌워지지 않은 영화는 배우들끼리 모여서 다 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완성된 거는 아직 저는 보지 못했어요. 못 본 배우도 있지만 그래서 반대로 우리 기자 특공대 분들이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하고 정말 극장 안에서 어디에서 가장 많이 웃으시고 공감해 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정말 글이 재밌어서 이 재미난 글이 또 어떻게 재미나게 표현될지가 궁금해서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서 너무 하고 싶었고요. 연희는 대남 방송을 하고 있는 군단 선전대 병사고요. 또 정말 거침없고 솔직하고 당당한 친구지만 천우를 만나서 설레고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하는 연희에게 없는 그런 모습들을 또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네, 저는 이번에 또 주은 자 용호의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뭐 역할은 최승일이라는 역할인데 사실 뭐 제가 대중들이나 뭐 이러신 분들이 잘 이렇게 많이 알려진 배우가 아니라서 사실은 저의 이번 작품의 목표는 보시는 분들이 저 사람 진짜 북한 출신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부도 원래 까맣기는 했지만 또 피부도 많이 태웠고 좀 외적으로 좀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했었고 그리고 또 이 사투리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좀 사투리를 거의 달고 산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외적으로 완벽하게 북한군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캐릭터를 가져갈 때는 이제 외적으로 좀 조력자 역할이기 때문에 좀 강인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좀 따뜻함과 좀 유머러스함이 자연스럽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 목표를 가지고 이 작품에 좀 임했던 것 같습니다. 좀 예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맡은 역할은 대남 해킹 전문 병사인 철진입니다. 말 그대로 대남 해킹을 하는 것이 임무이고 남한에서 우리 북한에 대해서 어떤 모략질을 하나 이런 것들을 해킹하고 조사하고 보고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남한에 있는 어떤 문화적인 것들, 뭐 젊은 사람들의 패션이라든지 걸그룹, 뭐 이런 신조어 이런 것들에도 관심을 갖고 되게 남한에 대해서 빠삭한 친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45라는 그 로또 종이도 북한에서는 저 철진만 그 존재를 좀 알고 있었던 그래서 용호에게 그 645가 어떻게 남한에서 쓰이고 있는지 로또 종이에 대해서도 설명해주는 인물이에요. 처음에 캐스팅 이제 단계에서는 북한 병사니까 감독님께 살을 좀 이렇게 확 한번 빼서 제가 진짜 북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그러니까 감독님께서 너는 있는 집 그 평양에 살고 있는 집 자식이라서 괜찮다. 그래서 다행이었던 그런 일화를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철진이 좀 얄미워 보일 수도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되게 순진하고 또 이렇게 부모님 생각을 많이 하고 되게 다정하고 좀 그런 친구입니다. 좀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 뒤쪽으로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타뉴스의 김나연이라고 합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감독님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올 여름에 대작들이 이제 연이어서 개봉을 했고 여름 극장가 이제 645가 코미디 장르로는 좀 유일무이한 영화가 됐는데 개봉을 앞둔 소감과 함께 좀 이게 장르적인 특성 외에 다른 영화들과 비교될 수 있는 645만의 강점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봉을 앞두고 너무나도 감개무량하고요. 긴장되고 뭐 떨리고 사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잘 좀 써주셨으면 이렇게 잘 봐주셨으면 하는 게 솔직한 마음이고요. 이제 사실 여름 대작들이 이제 텐트폴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여름 끄트머리에 이제 개봉을 해요. 24일 날 개봉을 하는데 물론 이제 한국 영화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누구나 다 한결 같을 거고요. 근데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런 영화 큰 영화에 비하면 좀 작지만 좀 저희는 알찬 영화라고 이렇게 내심 자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질문 또한 뭐셨죠? 뭐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개봉을 앞두고랑 우리만의 강점. 그러니까 사실 코미디 장르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슬랩스틱도 있고 또 대사 중심의 코미디도 있고. 근데 우리 영화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그냥 펼쳐져 버린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거든요. 57억 로또가 북에 날아가 버린 거니까 그 아이러니한 상황이 그냥 아이러니하고 웃길 뿐이고 거기에 던져져 있는 인물들은 이건 목숨을 걸고 이거는 또 임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코믹적인 아이러니한 상황과 거기에 임무를 맡은 캐릭터들은 너무나도 절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충돌이 유머를 이렇게 발생하는 코미디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되게 뭐 상황 코미디라고도 상황 아이러니 코미디라고도 하는데 저는 근래 이렇게 재미있는 상황 코미디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듣고 영화가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질문. 네, 저 뒤쪽에 받고 요 중간은 그 이후에 받을게요. 네, 안녕하세요. TV데일리 김종우 기자입니다. 먼저 그 배우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영화 속에서 좀 그 군대 다녀왔다는 공감할 만한 에피소드가 좀 많이 나오는데 뭐 물광이라든지 뭐 PX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좀 공감됐던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배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배우님이 추시는 그 댄스 씬이 좀 인상 깊었는데 거기에 얽힌 좀 비하인드 스토리 연습 과정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그 군대 내무반 장면에서는 제가 많이 나와서 제가 대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전역한 지 그리 오랜 시간이 되지 않았어요. 군대를 좀 불기하게 늦게 가게 됐고, 그래서 제일 좀 생생하게 남았던 것 같고, 극 중에 제가 병장으로 출연을 하게 되는데, 그 로또 추천 방송을 보던 제 그 자세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이제 그 병장의 표본이 아닌가. 저도 실제로 병장 시절에 그런 자세로 저도 침상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익숙했고 아마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그런 사소한 디테일들이 또 한 가지의 재미 요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보시는 분들이 즐겁게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어서 그 춤 장면을 물어보셨는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좀 재밌는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숙소 생활을 하면서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 순원이 형과 이제 제가 같이 맨날 방에서 롤린을 추면서 맨날 연습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도 형님은 안무가 선생님한테 배워오시고 저는 혼자 집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스스로 거울을 보고 이제 안무를 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나서 처음 맞춰봤는데 숙소에서 둘 다 반대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저를 보고 했고 형님은 배운 거니까. 그래서 그거 이제 맞추다가 이제 조금 힘들었었고 또 촬영장에서는 이제 제가 처음에 의자에서 이게 빡 하고 이렇게 다리를 확 벌리는 장면이 있는데 남대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마주 보는 게 이제 곽동현 배우랑 이경 배우님이었는데 이제 리액션이 정말 찐이라 그러죠. 찐 리액션이 나와버린 거죠. 약간 어떤 혐오스러움도 담겨 있고 막 되게 그래서 그거를 좀 그 리액션을 잘 살려주신 것 같아서 예, 의도적이진 않았는데 뭐 이제 여러 그런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리를 한 번에 빡 펼치는데 무언가가 빡 하고 나와서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정말 저랑 동현이랑 정말 어떠셨어요, 동현 씨? 잊고 싶은 기억이어서 죄송합니다. 실제로 애를 써서 잊고 있었는데 방금 정말 주마등 스쳐 지나가듯이 방금 그 순간에 공기와 세트장의 냄새 모든 것들이 되살아났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살면서 그렇게까지 당혹스러웠던 적이 별거 아닐 수 있는데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그 바지 지퍼를 미처 올리지 못하는 일은 살면서 종종 생기는 일이니까 그것만은 그렇게 강렬하지 않았는데 그 하필이면 안무가 다리를 촥 벌리는 안무였다 보니 여기까지 할까요? 저는 민호 씨의 다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잘 봤습니다, 민호 씨. 감사합니다. KBS 미디어 정준 기자입니다. 일단 작품 정말 잘 봤고요. 감독님이랑 그리고 고경표 배우님에게 질문을 드릴 건데요. 저는 일단 북한학과 출신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영화를 보는 내내 너무 고증이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삐라를 줍는 장면에서도 그랬었고, 그리고 또 이제 북한 측 분들을 굉장히 무지하게만 표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박수를 쳐주고 싶은 작품이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현실 고증을 함에 있어서 좀 어떤 방식을 사용하셨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경표 배우님은 헤어질 결심에서 좀 약간 스시도 드시지 못하고 약간 억울한 연기를 굉장히 찰지게 하셨는데 또 이번에도 좀
많이 억울하세요. 세상 억울한 또 연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 이제 억울한 연기 1인자라는 좀 타이틀을 얻으시게 되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소감은 또 어떠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영화를 하면서 이제 특히 이제 북한 쪽 역할을 맡았던 배우들이 이제 그 북한 말을 정말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옆에서 지켜보아도 이렇게 일화가 있는데 이제 세트장에 이제 박세양 배우가 잠깐 자리를 비워가지고 우리 박 PD님께서 보셨다는데 뭐라고 했나 갔더니 저기서 총갓난 새끼 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세트장에서도 연습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을 다루는 이제 그 방식이나 어떤 태도 같은 거에서 저희 영화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냐면 사실 100% 고증을 이제 뭐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를 안 가봤으니까.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관객들이 이 영화가 장르가 또 코미디고 또 부담 없이 가족들과 함께 즐기는 영화라고 했을 때 거부감이 이렇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좀 있어서 북한 그 배우들의 어떤 사실 북한도 그 자료 조사를 해보면 이제 막 사투리들이 되게 많대요. 근데 이제 그걸 다 물론 거기도 팔도가 다 군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사투리를 쓸 법도 한데 저는 그러지 않았던 이유는 그냥 관객들이 편안하게 그냥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서울말 쓰듯이 이렇게 그쪽에서 평양에서 주로 쓴다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연습을 했었고 최대한 그렇게 이제 관객들에게 좀 편안하게 다가가는 어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뭐 이렇게 선택들을 많이 해서 북한을 다뤘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해주신 질문이 사실은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고요. 억울한 연기의 1인자가 된다는 것 또한 너무 기쁜 일일 것 같아요. 또 그만큼 영화가 재밌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봐주시고 저에 대한 그런 호칭과 애정 어린 별명을 만들어 주신다면 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여러 장르의 연기들 안에서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한국 조은혜 기자입니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고경표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 개봉한 헤어질 결심에서도 되게 좋은 연기로 호평 많이 받으셨고 또 바로 이어서 이렇게 645까지 올해 스크린에서 굉장히 맹활약하고 계신데요. 이번 캐릭터로는 어떤 매력에 좀 집중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우는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임할 때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또 동물을 또 많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런 어떤 순수함이 난처한 상황을 직면했을 때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또 재미있게 보여지지 않나? 멀리서 보면 또 희극이라는 말이 있듯이 천우는 최대한 그 상황을 진지하게 임해서 많이 억울해하기도 하고 많이 이렇게 난처해하기도 하면서 그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인데 그거를 좀 먼 발치에서 바라보면 또 귀여운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고 해서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팩트 이한님 기자입니다. 저는 박세환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거의 유일하게 이제 홍일점으로 나오셨는데 이런 말씀이 어울린지 모르겠는데 북한군 복장이 너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 캐릭터를 하시기 위해서 어떤 노력하셨고 또 이 배우님들과 호흡할 때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처음에 저도 군복을 입었을 땐 너무 어색했는데 오빠들도 그렇고 잘 어울린다고 해주니까 점점 촬영할 때 자신감이 붙었던 것 같고요. 일단 북한 말을 가장 중점을 두고 연습을 했고 또 군인의 행동이나 말투도 연습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현장 분위기는 저는 너무 다들 저한테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거짓말하는 것 같다. 네,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로 너무 재밌는 촬영장에서 편하게 해줬기 때문에 저는 즐겁게 촬영을 예쁨 받으면서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이제 이것으로 간담회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감독님부터 소감 말씀 차례대로 듣고 간담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처음 이제 이렇게 영화가 이제 공개가 되는 날이라서 되게 긴장도 많이 했는데 사실 이전에 이제 아까 영화를 저는 하도 많이 봐서 사실은 좀 무덤덤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뭐랄까 이렇게 혼자 맨날 이렇게 편집실이나 이렇게 뭐 믹싱실이나 이렇게 보는 거랑 관객들 같이 본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웃게 되고 새로운 경험이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영화 이렇게 제가 이제 요새 밀고 있는 말이 있는데요. 올여름의 마지막을 책임질 웃음 특공대 유머 수색조. 네, 요건데 네, 이렇게 정말 이렇게 바람이 있다면 이 영화 재미있는 영화 모두 이렇게 즐겁게 관람해 주시고 모두 로또 1등 될 수 있는 좋은 기운 받아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이 웃음 특공대 발언 또 하실까봐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결국에 해주셨. 방금 말씀해주신 것보다 영화는 정말 재밌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가 관객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어떤 좋은 힘, 즐거운 시간들이 어떠한 것인지 기자님들 통해서 더 많이 알려지길 간절히 바라고 저희 영화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저희가 촬영을 했고요. 그 마음이 온전히 다 관객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영화 널리 좋은 글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45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국 영화의 길이 남을 작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진짜 즐겁게 촬영했으니까 많이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독님부터 우리 배우들 그리고 많은 스태프분들이 주인공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촬영을 했는데요. 그 마음이 이제는 많은 다른 분들에게 주인공 같은 저희 영화가 되도록 우리 기자님들에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처음 이렇게 인사드리고 공개하는 날인지라 저도 너무 긴장되고 떨리는데요. 먼 길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를 보고 오늘 하루 마무리까지 즐거운 기운으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645라는 작품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소중한 인생 작품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그분들의 인생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645는 앞으로 길을 지나다니실 때 복권 판매점이 보이면 우리 영화가 생각났으면 좋겠는 그런 좀 기억에 오래 남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